속보. 한국공군 KF-21 엔진 교체. 한국형 KF-21 엔진 공중시험 공개. 미국 연구소의 예측 뛰어넘는 한국. 비상하는 한국 방위산업.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 우리가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못 만드는 거 맞다. 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그동안 개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가 맞죠. 어렵기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저걸 만들며 뭐해? 장착할 전투기도 8대도 없는데? 한마디로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시제기가 비행시험을 한 지 2년 만에 KF-21 보라매가 양산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세계 전투기 개발사의 유례가 없는 빠른 진척도죠. 앞으로도 없을 듯합니다. 120대를 생산해 우리 공군에 배치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또한 이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전투기에 우리가 만든 엔진을 달아야겠다는 필요가 생긴 거죠. 정부는 최근 첨단 항공 엔진을 포함한 가스터빈 엔진을 12대 국가 전략 기술과 신성장 원천 기술로 선정하며 항공 엔진 기술은 미래 방위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0년 동안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KF-21 엔진과 같은 1만 5천 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청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만 5천 LV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별표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제트기 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0여 년 동안 외국 업체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항공 엔진을 생산해왔고 지난 4월 엔진 1만 대 누적 생산을 달성하게 되었다. 하나는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미국 지휘사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 별표 우리 공군 전투기가 420대가 안 되는데 대단한 수량이죠. 최근 하나는 KA 등 국내 방산 업체들과 협력하여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계획과 로드맵에 불과했던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 소식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까지 쪼자와 인터뷰를 하곤 했는데 사실 전투기 엔진의 국산 개발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T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하나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하며 그 논조는 한국의 발전한 군사기술에 놀랍다. 그러나 말미에 한국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딴 내용을 붙었습니다. 한국이 이 사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6번째 전투기 엔진 기술 자체 보유국이 되어 지네들이 독점하던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방산 수출 능력이죠. 하나는 이미 전투기 엔진을 1만 개를 만들었을 정도로 탄탄하고 정밀한 제조, 생산, 유지보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든다? 그것도 무인기. 4세대, 4.5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내다보고 1만 추력, 1.5만 추력, 2만 추력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해당 업체는 의지에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발표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냐? 맨날 거짓말을 하니깐 그렇죠.
개발 시작한다. 이미 많이 진도가 나갔다. 곧 완성될 예정이다. 이미 완성해서 성능 시험만 남았다. 10년 걸린다. 사실은 7년 안에 완성. 이걸 이젠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군사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죠. 현무사. 현무5 같은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발표하고 5개월 만에 만들어 쏘고, 남들은 10년이 걸려도 못 만드는 L3과 초정밀, 고고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의 개발 발표하고 2년 만에 양산에 들어가니 누가 우리 국방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도가 현대적인 전투기에 사용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많은 비살상 무기를 지원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기 엔진을 하나 가져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미국 엔진은 뜯어볼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산 엔진은 쉽고 뜯고 맛볼 수 있는 거죠. 7월 22에서 26일 현지 시간 영국 판버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한화 통합 전시관. 지난 7월 에비에이션 위크는 한화에어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공군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파-50에 들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 F404 엔진 면허 생산 등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KF-21 블록 -3으로 간주되는 엔진은 추력 등급이 15,000-18,000 파운드일 가능성이 높다며 엔진 개발은 이르면 2026년 개발이 시작돼 테스트 엔진은 개발 경로에 따라 5에서 6년 후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한화에어로의 첨단 항공 엔진이 F414 엔진과 비교해 6단계로 공기 압축 단계가 7단계에서 6단계로 설계가 개선된 모델이라며 한화에어로가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항공 엔진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군사 국방 분야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한화에어로가 개발 중인 첨단 항공 엔진은 추력 강화 장치를 통해 24,000파운드급 추력까지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 후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최근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한화는 약 400억 규모의 엔진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며 한화는 독자적으로 선박민 미사일 엔진을 제작할 역량을 갖췄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19대 방산업체로 도약한 한화는 수십 년 동안 GE, 프레시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부품 공급사로 엔진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었던 거죠. 한화가 제시한 엔진 개발 계획은 2036년까지 KF-21에 들어가는 F414급 엔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체급 아래인 파-50용 F404 엔진 역시 거쳐가게 되겠죠. 또한 그 아래급인 무인기용 엔진, 8,000에서 1만 톤급 엔진도 국산화하는 거죠. 목표를 높게 잡으니 시작 단계와 중간 단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즉 앞으로 5년 내 국산 무인 전투기 엔진, 7년 내에 F-50 엔진, 그리고 12년 안에 KF-21용 엔진마저 국산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젠 전투기 수출에 있어 별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북조선이나 중공에 팔진 않겠죠. 이 나라 같자는 것들과 동조하는 국가에도 당연히 안 팔고, 또한 단지 비슷한 성능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추후 엔진 관련 크고 작은 개량에 있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글로벌 탑티어 방산업체들이 긴장하는 부분이죠. 한국은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 도입의 큰 시장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찔끔거리며 무기를 사지 않고 다량으로 구매한다는 거죠. 또한 무기를 사놓고 쟁겨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하니 부품, 정비, 유지보수에서 나오는 수입도 짭짤한 국가였는데 이런 나라가 방산 독립을 해버려 큰 시장을 잃고 더 기분 나쁜 게 수출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죠. 연일 프랑스 메타디펜스가 KF-21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기도 하죠. 해외의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이 보여줬던 모습을 미루어 보아 엔진 개발에 성공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닐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50만 대군을 유지하는 국방비가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초라할 정도로 부족하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막대한 국민 혈세 운운하는 국민 정서상 실패는 용납이 안 되죠. 또한 개발을 해도 그냥 그 목표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뭔 말인꼬 하니? 현무 이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면? 와 하는 환호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은 그래서 오늘날 현무 5 괴물 미사일까지 나오게 되고 KF-21이 지금은 4.5세대, 실은 4.75세대, 이지만 블록 2에서는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뿐만 아니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까지 확장될 여지를 남기고 바로 엔진 개발과 동시에 5.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까지 준비하게 되는 거죠. 서방 방산 강국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 시간과 돈이 엄청 들죠. 뭐 미국이야 천조국이니 혼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나라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은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각국의 이익에 따라 트러블이 생기고 연기되고 무산되고 그러고 있죠.